정부가 중국을 거쳐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검역 체계를 강화했는데 엉뚱한 데서 16번 확진자가 나왔죠. 이혁근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기자 먼저 이 16번 환자가 우리가 중국이 아니라 태국에서 왔다고 전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감염됐는지는 확인이 안 된 거죠? 네,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16번 환자는 태국에서 1월 19일 오전 8시 반 네.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입국을 했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중국뿐 아니라 다른 인접국, 태국이라는 인접국에서도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네. 사정이 이런데 정부의 태국 등 동남아 지역 방문자에 대한 검역 강화는 요원합니다. 태국 전체를 위험 지역으로 보거나 의심 환자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사는 어려울 걸로 보고 있고요. 12번 환자도 추가로 짚어보면요. 이 환자는 일본에서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던 중국인 남성입니다. 일본 보건당국은 이 12번 환자가 일본인 확진 환자의 접촉자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 16번 환자가 무안공항으로 왔다는 점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지방공항의 검역은 강화가 된 건가요, 지금? 검역 체계가 강화가 된 건 인천공항과 제주공항 이렇게 두 곳뿐입니다. 네. 인천공항엔 전용 검색대가 3군데 설치됐고 제주공항에서는 중국발 항공기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지방공항은 사실상 검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지금 다른 공항은 장소가 협소해서 인천공항처럼 별도의 게이트를 설치하지 못하는 곳이 일부. 이런 와중에요. 좋은 소식도 들려오는데 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가 곧 퇴원한다면서요. 네, 이번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아서 예. 이르면 오늘 퇴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당국은 발열이나 폐렴 등 코로나 증상이 사라진 뒤 24시간 간격으로 2번 바이러스 검사를 해서 2번 모두 음성이 나오면 완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환자는 2번 연이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의학적으로는 일종의 코로나 면역 항체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항체가 생겼다면요. 이 2번 환자에게서 이번 환자는 다시 감염될 일이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쉬운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이유가 흔한 질병인 독감을 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아서 항체가 생긴다고 100% 독감에 걸리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방률이 40에서 6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죠. 가장 큰 이유는 이 독감 바이러스가 변이를 잘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예. 만약에 A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A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서 A 다시 바이러스로 변하면 A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는 소용이 없거든요. 독감과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도 전염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변이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환자가 초기 코로나 항체를 갖고 있다고 해도 변이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선 다시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입원 환자가 가지고 있는 항체를 활용을 해서 백신을 만든다든지 치료제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나눠서 좀 짚어보면요. 면역 혈청을 다른 환자에게 주사를 해서 치료하는 혈청요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치료제 개발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같은 바이러스 전염병 계열인 사스나 메르스의 사례를 보면요. 사스의 경우 발견된 지 17년이 됐고 메르스는 2번이나 세계적으로 시달렸는데도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없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아는 감기약도 증상 완화제제 치료제가 아니거든요. 게다가 코로나는 변이가 잘 일어나는 바이러스여서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꽤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임상시험도 거쳐야 하고 아무래도 치료제나 백신 개발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혁근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